주인공으로 나오셨으니까 최인용 그는 누구인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 시대. 네. 제가 조사한 바는요. 이 최 대표님이 미국에서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시다가 샌디에고 골프 아카데미 SDGA라고 하죠. 거기에 입학을 하셔가지고 1년 2개월, 14개월 만에 프로 자격증을 땄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완전히 한 10시간씩 연습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면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할 때는 골프와 친하진 않았었나요? 예, 사실은 그 다른 스포츠는 좋아했습니다. 뭐 태권도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교 내에서 여러 그 교우들을 사귀는 걸로 썼지만 근데 골프는 처음 배웠던 게 졸업 이후에 처음 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컴퓨터 공학 학도에서 골프 대표까지 지금? 사실은 컴퓨터를 안 하게 된 이유는 잘 못해서 안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는지? 탐 크루즈. 네, 맞습니다. 네. 그 영화를 한번 봤는데 너무 감동 있게 봤어요. 그게 스포츠 에이전트. 맞습니다. 근데 단순한 스포츠 에이전트가 아니라 선수와 정말 함께 길을 가는 감동의 스토리가 맞아.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른바 대학 졸업하고 나서 골프 에이전트가 되겠다라는 꿈을 계속 꾸면서 시작이 된 거고. 맞습니다. 골프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다양한 부분에서 좀 일을 했습니다. 프로샵에서도 일하고 좀 티칭 프로도 한번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2005년도에 저희 회사에서 스포츠 마케팅 팀을 세팅한다는 공지를 듣고 지원을 하게 됐고 2006년도에 한국에 와서 회사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 그 범위에 속하는. 사실 제가 첫 번째 맡은 임무가 스포츠 에이전트처럼 일하는 거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팀을 꾸려서 이 선수들이 저희 제품을 써서 성공할 수 있게끔 도우는 마케팅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게 벌써 한 20년 된 거네요. 벌써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예, 같은 회사에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 한 회사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대표까지 딱. 네. 모든 그 비즈니스맨의 로망. 그런가요? 우린 직장을 두세 번씩 바꿨죠. 그렇죠. 최 대표님을 보면은 2006년에 이 지금 회사에 입사를 한 다음에 리더십 팀을 맞습니다. 이제 책임지셨고 그래서 그 뒤로 마케팅, 운영 이런 다양한 영역을 다 거치다가 2019년에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오늘날 이르렀죠. 남아영 팀장은 좀 원고도 없이 개인의 개인사를 아니 챗 정말 GPT라서 좀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걸어다니는 챗 GPT가 많네. 네. 처음에 어떤 업무를 하신 거예요? 그럼? 네, 사실은 대회장 잘 아시면 선수 주변으로 많은 여러 요소들이 합쳐집니다. 뭐냐면 기자분들뿐만 아니라 골프 관계자들 그리고 대회 스폰서들, 에이전트들, 티처들 다 부모님들까지 부모님. 이분들이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매우 작은 생태계였죠. 이걸로 통해서 제가 골프 산업 전체에 대한 노하우를 알게 되는 저한테는 매우 좋은 배움의 장소였습니다. 그 당시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투어밴이라는 것도 사실 거의 초창기였죠. 없을 네, 정도였고 지금과는 좀 차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처음 투어밴을 론칭한 게 2007년도 5월 남서울에 있었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 7, 8명의 저희 선수들을 모아놓고 사진을 기념사진을 찍었던 것도 있습니다. 누구 있어요? 그럼 그때? 그때 모진경 선수, 최진호 선수, 김경태, 강성훈, 김도훈, 부산, 대구 다 있었던 걸로 752, 기억합니다. 753 다? 맞습니다. 투어밴이라는 것이 사실은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녀서 마일리지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한 5년 해서 한 10년 안에는 주기적으로 바꿔야 돼서 지금 가지고 있는 투어밴이 세 번째 투어밴입니다. 계속 바꿔서. 근데 요즘은 그 여러 그 업체 투어밴이 2대, 3대씩 막 있고 그 소속 선수들이 거기 네. 가고 또 그 관계자들도 기웃기웃거리고 화요일, 수요일 있다가 목요일 되면 싹 빠지는 게 투어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준비 다 해주고 나서 네. 딱 네. 그래서 사실은 화수가 매우 긴박하게 일해요. 아침에 6시부터 오픈해가지고요. 저녁 해질 때까지 운영하라는 시간인데 눈꽃에 없을 때로 반품이다. 거기는 정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선수가 외국에서 왔는데 한국에
골프채가 안 와서 잃어버렸는데 제주도 대회인데 서울에 있는 투어밴 그 회사에 연락해서 밤새 그걸 만들어서 제작해서. 공수해서 칠 수 있게 만든다. 똑같이 맞습니다. 만든다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2000년대 2007년 이때는 상상도 못했던 어려웠죠. 근데 그때도 저희는 사실은 선수 계약 선수면 그 선수가 뭘 쓰는지 스펙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데이터를. 그래서 아마도 또 일례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선수가 저희 선수가 말레이시아 가서 대회를 했는데 분실해 버린 거예요. 그 다음 날 저희 그 리더십 한마디로 선수 지원팀이 가서 그 클럽을 밤새도록 만들고 밤 비행기를 타가지고 그 아침에 티업 바로 전에 전달해 줬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좋아야 하는 일이네요. 그렇죠. 정말 진짜. 선수를 사랑하고 회사를 그 신뢰할 수 있는 일이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걸 밤새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걸 받을 선수의 그 표정을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러면 안 되고. 네, 그럴 일은 없고요. 아직 선수들도 되게 고마워하면서 그게 한마디로 말씀드렸던 아까 제레미 맥과에서 주는 감동의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도 같이 선수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맞습니다. 그때 도하 카타르 아시안 게임. 카타르 도하 아시안 게임이었죠. 그때 사실은 참가했던 선수들이 지금 아시는 뭐 김종태, 강성훈. 강성훈, 김도훈. 두 김도훈 그리고 여자 프로로는 그때 프로 아니었죠. 아마추어죠. 유소연, 최혜용, 정재현이었습니다. 그때 선수들을 지원하고자 저희가 저 또한 출동을 했고요. 그때 만들었던 태극 문양의 골프 볼이 여기 존재합니다. 그게 그 당시 공이에요? 예, 그게 2000년, 220년 된 골프볼이죠. 2006년 아시안 게임이니까 20년 됐네요. 그러면 저 공을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서 태극기를 새긴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골프 볼에만 태극 문양을 생긴 게 아니라 신발에도 태극 문양을 요즘은 많이 하잖아요. 예, 많이 했죠. 그때는 사실은 그런 서비스가 없었는데 저희가 특별히 제가 본사한테 부탁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선수한테 전달을 했고요. 근데 그때 되게 재밌는 사연이 하나가 있는데 그때 강성훈 선수와 김도훈 선수 아버님하고 제가 한 방을 섰어요. 아 그래요? 근데 아버님이야 너무 긴장되겠죠. 6일 동안 긴장되는 연습 라운드를 포함해서 6일 동안 긴장하는데 거의 한숨을 못 자고 저도 6일 동안 같이 밤을 지새웠던 게 아직도 기억나고요. 거기다 저 강성훈 프로 아버님은 조곤조곤 좀 말이 많으시잖아요. 네, 예, 말도 많으시고 좀 이렇게 기복이 심하시죠. 기복이 심하셔가지고 방송 보고 항의 전화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네, 아직도 친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그때 생각하면 그때 최대리였습니다. 제가 그때 최대리였는데 최대리 많이 도와줘서 지금 강성훈 선수가 PGA 투어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고 고마운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럽니다. 선수들 그 부모님들하고도 뭐 거의 가족같이 지내겠네요. 가족처럼 지금도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훈 선수하고 좀 제가 인연이 깊어서 김도훈 선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퇴 이후에 혹시라도 본인이 대회에 나오면 가방을 매줄 수 있냐라고 하더라고요. 최대를. 대표님 그 약속 지키셔야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개막전에 나가게 됐대요. 그래서 알겠다. 그럼 내가 백을 매겠다. 캐디가 되겠다라고 해서 4월 중순에 첫 대회에 백을 매기로 했습니다. 어머나? 그거 힘든데. 조금 엉뚱한 버릇이 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골프 칠 때도요. 예. 카트 안 타고요. 제가 걸어서? 백을 메고 칩니다. 진짜요? 네, 직접 시카고 백을 내내 백을 내시고요? 맵니다. 오. 예, 그래서 캐디 분들이 좋아하죠. 신경을 별로 안 쓰셔도 되니까. 알아서 그냥. 네, 백을 메고 뭐 국내 산악 이런데 남서울 이런데 힘든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운동 삼아 그 백을 메고 직접 칩니다. 그러면 KDP 계산할 땐 안 내셔도 되겠네. 그렇진 않더라고요. 다 아니에요. 내긴 하고 사모님. 오히려 더 웃돈을 드려야 됩니다. 네. 저희가 저 클럽하우스 시즌 2025 시즌 첫 이 순서에 대한골프협회 강영모 회장이 나오셨었거든요. 주니어 골프 네. 이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 최 대표님 회사는 관심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주니어 골프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국가대표하고 상비군한테는 저희가 모든 용품을 지원하고요. 그때 국가대표하고 상비군에 포함되지 않은 또 선수들이 있어요. 정말 유망한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 한 100명을 저희가 모든 클럽과 볼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사실은 제품이라는 게 서비스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그렇죠. 볼 피팅이라든지 그 맞아. 클럽 피팅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회사가 연구소가 있어요. 30년 전에
골프 스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골프에서 가장 큰 중요한 장비가 몸이거든요. 그래서 몸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수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소속 선수들 프로들이나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주니어 선수도 100명.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지금 20년 가까이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큰 일이 맞습니다. 없는 한 계속. 오히려 여력이 된다면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200명 되면 딱 좋은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정말요? 네. 남 팀장이 보기에 그 지금 그런 주니어 선수들 그 국가대표 말고도 상비군 말고도 한 100명 정도 또 200명까지 이렇게 육성하는 게 기업의 경영적인 면에서도 플러스가 되니까 할 거 아니에요, 기업은. 그렇습니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POI라는 피라미드 오브 인플루언스, 영향력의 피라미드라는 거를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고 잘하는 투어 프로, 그 밑에 아주 뛰어난 아마추어, 그리고 일반 아마추어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피라미드를 형성하는 구조. 이게 이제 그 마케팅 방법 전략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남 기자님 말씀하신 게 너무 중요한 저희의 전략이라서 편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럼 좀 설명하시 방송에 소개될 수 있을 정도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좀 자세히. 네, 농담이었고요. 사실은 그 선수를 향한 마케팅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쓰냐, 그거를 스타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저희는 얼마나 많은 선수가 우리 걸 쓰냐가 있습니다. 누가보다 얼마나 많은 선수가 쓰냐. 다른 말로는 사용률 전략이라고 합니다. 1949년도부터 저희 볼은 사용률을 1위를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회사는 이걸 할 수 없는 게 사용률 1위가 아니면 못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연 1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00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력이 쌓여 있는 노하우가 있기에 가능한 이야기죠. 이런 거는 그 골프 업계 말고 다른 업계에서 차용을 좀 해도 되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겠죠. 사실은 그게 차용이 되는 곳들이 어디냐면 그 카 레이싱 그 대회에서 이런 거를 많이 씁니다. 얼마나 많은 타이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연료 아니면 엔진 오일이 사용되고 있는지. 또 하나가 이 프로골퍼나 아마추어 골퍼들도 모두 관심 있는 이슈가 저희가 지난해 클럽하우스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골프공의 비거리 제한 요 내용을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먼저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한 화면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The only choice that I think is patently wrong at this stage is no choice, because I don't think anybody could argue with the fact that this game is going to be 20 or 30 yards longer in the next 20 or 25 years. And if that's the case, we're just handing the sustainability of this game to the next generation into 30,000 golf courses around the world and telling them to just figure it out. 이게 이제 찬반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2028년부터는 골프 공의 성능을 좀 제한하겠다는 게 요지입니다. 바뀌는 규정을 보면은 이보다 스윙 스피드가 5마일도 올라가고 론치 앵글이 1도도 올라가고 또 백스핀 양이 320rpm이 좀 더 적어지는 속에서도 317야드 혹은 320야드까지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게 2028년부터는 프로들한테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이고 2030년부터는 아마추어들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30년부터 아마추어도. 네. 이렇게 되면은 그 대충 기록이 프로 선수의 드라이버 비거리가 그렇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13에서 15야드 정도가 줄어들고요. 여자 선수 같은 경우는 5에서 7야드 정도가 더 줄어든다고 하죠. 이제 2028년, 2030년이면 아마추어에게도 다가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민감한. 그러면 공을 다시 사야 되냐, 뭐 옛날 공은 어떡하냐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반기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일단 반기는 쪽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최근에
PGA 투어 선수들의 평균 비거리가 거의 300야드까지 왔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00년도에는 평균 275야드였다. 네. 그렇게 비거리가 점점 선수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골프장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경기 시간도 더 오래 걸린다라는 어떤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한 10년 전만 해도 300야드를 넘기면은 우와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훌쩍훌쩍 다 넘기니까 네.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로리 맥킬로이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평균 비거리 PGA 투어의 평균 비거리가 326야드까지 나왔었으니까요. 평균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균이요. 훨씬 더 네. 칠 수 있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최인영 대표는 어떤 생각? 반대일 것 같은데. 매우 반대를 합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 성능 제한이 어디에 국한돼 있냐면요. 드라이버 비거리에 국한돼 있어요, 지금. 거리에. 네, 거리에. 첫 번째는 그 선수의 신체가 커지고 강해졌어요. 그러면서 스윙 스피드가 빨라졌죠. 두 번째는 론치 모니터의 기술 개발로 인해서 최적의 탄도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물주기라고 보죠. 이렇게 쏟아온 거를 최적의 탄도를 만들어줘가지고 공이 많이 가게끔 비거리를 확보하게끔 도와줬고요. 세 번째는요, 그 많이 언급을 안 하고 계시는데 잔디 깎는 기계가 발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트리플 3개의 칼날이 있는 잔디의 기계의 발명으로 인해서 페어웨이가 더 낮게 그다음에 균일하게 깎이게 돼서 공이 떨어지고 나서 많이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볼과 클럽의 장비의 발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얼마나 늘었을까요? 지난 20년 동안 0.6야드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1야드도 안 되는군요. 그렇죠. 2018년부터는 그 증가세가 완전히 이렇게 플랫하게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선수의 결과론적으로 비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선수의 타수가 얼만큼 줄었냐라고 하면 0.2타가 줄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20년 동안요? 이 0.2타밖에 안 줬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회사가 2028년도에 볼 적용이 될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요? 2028년? 맞습니다. 그 제안에 맞는 제품.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요. 볼 스피드가 낮고 스핀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탄도를 높이지 않는 선수한테 더 악영향이 미쳐질 거라는 겁니다. 이 볼 제한이 모든 선수가 10야드 뒤로 가서 쳐라는 공정한 적용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윙 스피드가 낮고 볼 탄도가 낮고 스핀 레이트가 낮은 선수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누구 선수냐면요. 몸이 작은 선수입니다. 동양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그 국민으로서 우려스러운 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어질까 봐 우려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적용되지 않고 특정 군에 한한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맞습니다. 있다. 두 번째 이유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볼의 성능으로 인해서 골프의 본연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우려를 하는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페더리볼이 나오고 구타페르카가 나왔을 때 이 페더리볼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공의 양이 한 3개였어요. 깃털로 만든. 근데 구타페르카가 나오고 나서 많은 인구가 더 골프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의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을 기자님한테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내일 라운드가 20야드가 줄고 스코어는 지금 치는 거에 10타가 늘고 숏게임은 더 어려워진다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재미가 없겠죠, 당연히. 없어지죠. 그러면 너무 심한 비유 아니신가요? 근데 이 볼의 성능 제한이 그거를 초래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골프 산업이 더 발전하려면요. 그리고 미디어 산업도 발전하려면요. 선수들이 잘 치는 경기력을 보고 싶지 선수가 서프링하는 걸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골프 인구도요. 저도요. 내일 라운드가 더 잘 될 거라는 희망 속에 연습을 하고 레슨을 받고 장비를 보고 레슨의 중계를 보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포기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거 이제 일단 28년과 30년 프로와 아마추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 최종적으로 결정은 나진 않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아직도 PGA 투어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 골퍼들 나에게 맞는 골프권 고르는 법 뭐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볼을 살 때 보면은 일단 할인점이나 인터넷으로 좀 할인된 나온 게 나는 볼을 샀을 때 좀 만족스럽고요. 그보다 조금 더 만족스러운 거는 누가 선물을 줬을 때 아주 좋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제가 오비난 공을 찾으러 갔는데 거기서 숲에서 T 로고가 있는 어떤 볼을 발견했을 때, 근데 거기다 새 공이야. 네, 그때 제일 좋죠. 그 뭐 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날 것 같다 이상하다 분위기가. 로스트 볼을 특히나 영어로는 펀드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 속에 빠졌던 예. 볼을 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공이 가장 약한 게 물입니다. 그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우레탄 재질이고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물을 흡수를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공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거리가 내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한타의 내기보다는 공을 잘 선택하셔서 타수로 이겨서 돈을 더 내기 골프를 따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고요. 물 말고 숲 속에 있는 공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모이스처가 있죠. 그러니까 습기가 있습니다. 나무 밑에는 습기가 있죠. 거기서 공은 살아. 사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 아까 선물로 받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선물은 저희 볼을 하시는 게 아주 제일 그 선물 받을 때 기분 좋으시잖아요. 저희 볼을 선물 받을 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야, 이 부분에서 지금 제작 쪽에선 편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뭐 계획 네. 하실 말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어떤 회사이고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개척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도에 한참 우주전쟁, 소비에트 유니언하고 우주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달에 누가 먼저 사람을 보내냐. 예.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께서 나사에 방문해서 복도를 거닐다가 청소부를 만났대요. 무슨 일을 하시냐고 했더니 청소부의 답이 뭐일 것 같아요? 뭔 답을 특별히 안 하지 않았을까요? 청소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람을 달에 보내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네. 청소하는 일도 나사의 업무 중에 하나. 그렇죠. 잘 청소를 해서 과학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일도 같이 공동의 목표를 같이 향해 가는 거니까요. 저는 기업 철학이 그러합니다. 저희가 회사 내 모든 직원들이 브랜드를 지키고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열정적인 골퍼한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리의 전사의 목적이고 하나하나의 임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